제가 전화로 직접 좀 여쭤보고 정확히 진단을 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일단 앞에서 여러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족부 냉증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뭐 당연히 호르몬이나 뭐 자율신경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혈압이든지 아니면 너무 맥이 느려서 아니면 또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심장의 펌핑 기능이 약해져서 말단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같이 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갑자기 체하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손발이 차가워질 때 손끝 발끝을 터주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체한 게 내려가는 그 원리로 의해서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는 말다리를 뚫어줘서 좀 순환을 시키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 보니까 연세가 62세시고 키가 153에 47kg, 약간 좀 체형이 작으신 편이신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신장의 양기, 금방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신장의 양기가 많이 떨어지셨을 가능성이 높고 당은 좀 소화기도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계시면 이런 치료가 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저희가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혹시 산후에 산후풍이라고 하는 어떤 어혈이 충분히 안 풀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이 산후풍이라는 게 산후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고 폐경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어혈 치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 몸에 또 다른 어혈 사인이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서 혹시 그런 상태라면 어혈 치료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심장의 펌핑 기능 얘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 사람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말초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말초까지 혈관이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나 이렇게 화를 갖고 계시면 사실 또 화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혹시 뭐 화 치료라든지 뭐 소화기가 안 좋다거나 어혈 치료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침이나 부항 이런 요법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양기가 좀 없는 경우는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뜸 치료를 조금 꾸준히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양기가 많이 허해진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육미 계열이나 이런 계열로 육미나 팔미 계열로 양기를 조금 북돋아줘서 근본적인 힘을 조금 줘야지 사실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진단은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생활면에 있어서 앞에서 뭐 그 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기관은 사실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에 갑자기 근육을 키울 수는 없지만 단백질 섭취를 조금 신경을 잘 쓰셔서 단백질 섭취하고 좀 골고루 규칙적인 식사, 영양가 있는 식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 좀 겸하실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신장의 양기가 조금 떨어져서 그럴 가능성이 좀 연세로 볼수록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단방약으로 차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생강이라든지 계피라든지 이런 거를 차로 끓여서 그걸 꿀에 재셨다가 드시면은 좋으신데요. 근데 단 주의하실 것은 생강차나 계피차가 공복에 드시면 굉장히 속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생강이나 계피차를 드실 거면 반드시 식후에 커피 대신에 생강이나 계피차를 그냥 이렇게 상복을 하시면 이 말단까지 조금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뭐 족용 얘기도 하셨고 냉온용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발시림이 조금 오래전에 있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족욕이나 반신욕보다는 훨씬 냉온욕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거를 교대로 했더니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혹시 찬물에 들어가시는 게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면 조금 꾸준히 뭐 매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냉온욕을 조금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사실 한의원에서는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 상담을 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김태원 원장님께서 인대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크게 허리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면
사실 뭐 MRI나 CT상으로 그거는 확인이 되죠. 소위 디스크나 뭐 척추 협착증 같은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근육이 수축이 됐거나 틀어졌거나 하는 근육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사실 영상학적으로는 조금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통 가장 많은 경우인데 인대 문제예요. 인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대 문제는 앞에서 원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좀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 뭐 크게는 일단 연세가 지금 60세신가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되셨거든요. 노화가 진행이 되셨으면 이 척추의 그 마디가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노화가 되면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변하게 되면 그게 주변에 인대라든지 신경을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아무리 엑스레이나 이걸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모양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허리 통증을 또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조금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내부 장기, 내장의 문제로도 사실 요통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골수염이라든지, 조금 더 과장되면 골수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척추 종양 같은 경우도 의외로 또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별개인데, 신장이나 혹시 요로 결석 같은 경우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을 한다는 걸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온 몸을 순환하는 어떤 기혈순환을 장애를 하다 보면 근육에 정상적인 기혈순환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한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불통즉 통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앞의 통은 통하다, 뒤의 통은 아프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할 정도로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기혈순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라고 하면 기혈순환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치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침 치료로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몸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서 필요한 약을 쓴다든지 침을 맞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신 약침도 사실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작용을 하는 약침이 있고, 인대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약침이 있고, 그다음에 봉침요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간단한 좋은 운동법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운동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처음에 사실 뭐 1, 2주에서는 효과가 없더라도 한 달, 두 달,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세가 드신 다음에 퇴행성 변화로 온 요통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조금은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로 가능한 정도로 치료를 하는 관리요법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키는 162신데 68kg, 약간 체중이 좀 오버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적정한 체중 관리도 요통에 굉장히 중요한 관리요법이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근력 운동 외에도 매일매일 한 30분 정도씩 햇빛을 쏘이며 밖에서 걷는 운동이라든지, 뭐 가벼운 산에 뒷산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으면 실내 자전거를 타는 등, 또 가능하면 수영 같은 이런 전체적으로 근력을 강화할 수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허리로 바로 들지 마시고 발 가까이 이렇게 물건을 옮기신 다음에 허리 힘이 아닌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평소에 바른 자세, 앉아 계실 때도 꼭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앉는 자세 취하도록 하시고, 뭐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조금 불편한 자세는 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2살인데요. 아, 52세시고 키 예. 몸무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67에
저기 몸무게는 67요. 67kg 정도. 지금 혈압약 복용을 한 10월 달부터 하신 건가요? 예, 예, 계속 했죠. 지금 혈압 조절은 잘 되고 계세요? 예, 혈압은 뭐한 125, 네네. 그 정도 돼. 혹시 그러면 편찮으실 때 진통제를 자주 드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요, 아니죠. 계속 치료는 저 한방 양방 저 10월 달부터 계속 했죠. 치료를 받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두통은 사실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혹시 두통이 어느 부위가 주로 아프세요? 뭐 머리가 전체가 좀 미세하게 아프면서요. 네. 우측이 좀 더 심하게 아파요. 뭐 욱신욱신 하진 건 아니시고요. 무거움이 무거우세요. 혹시 속이 미식미식하거나 토할 것 같거나 아까 멀미하는 증상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머리 예. 이렇게 막 찐누르는 것 같으신가요? 혹시? 예, 그런 것도 그러시구나. 혹시 예, 최근에 그리고- 기운이 많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은 아니셨나요?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없으셨고요. 혹시 예. 열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 평상시에 가면은 한의원에 가면은 네. 열이 좀 올라온다 그 얘기를 있었어요. 열이 올라온다 그러시고요. 혹시 예. 뒷목이나 어깨가 많이 굳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거는 뭐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방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별로 차도가 없으신가요? 예. 네. 혹시 날씨 영향은 안 받으세요? 혹시 비가 오는 날이나 좀 흐린 날에 더 좀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그런 그런 건 건 없고요. 네. 좀 아침에가 약간 좀 평상시 보다가 활동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때가 좀 약간 그러시구나. 아파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시청자분 좀 말씀을 듣고 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제 지금 치료하시는 한의원에서는 첫 번째 근육 긴장성 두통으로 보고 보통 네, 이제 맞아요, 많은 맞아요. 경우가 이 뒷목이나 이 어깨 근육이 뭉쳤을 경우에 그게 이제 근육 긴장이 머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근육이 많이 굳어 있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 예. 여기 근육을 풀어주면은 좋아집니다. 근데 예. 지금 치료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뭐 한달 충분히 반 안 했어요. 풀렸을 경우에 좀 두통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보통 이제 혈관 긴장성 두통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 예. 관자놀이가 욱신욱신 하면서 아픈 경우는 사실 그거는 스트레스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약간 좀 이런 거를 좀 이완을 시켜 뭐 안신지제나 이런 것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면은 좀 그게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성 두통은 보통 이제 머리 앞쪽이 많이 아파요. 머리 예. 앞쪽이 아프면서 쏟아질 것처럼 아픈 거는 사실 소화기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아까 뭐 소화 문제는 없으셨다고 그래서 아니 그 위궤양은 있어요. 위궤양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소화기도 어느 정도 이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약간 소화기 예. 치료를 겸하시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한의원에서 열이 위로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두통은 많은 경우가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열을 좀 꺼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이 올라오는데 열 자체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서 열을 잡아주는 이 하단전 쪽에 양기가 부족한 경우도 사실 허열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 올라오는 열만 꺼서는 안 되고 이 하단전에 이 배꼽 아래 부분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그게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연세를 보니까 52세면 사실 약간 좀 남성분들도 사실 갱년기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예.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원인으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그 예. 부분을 체크가 안 됐으면 신장의 예. 양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오전에 주로 좀 머리가 아프시다 그랬는데 아니 아침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오전에는 예. 주로 이제 예. 한방에서는 허증 요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사람이 자고 있을 때는 기가 다 이렇게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기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이게 순환이 확 되면서 이 머리까지 맑은 기가 도는데 약간 예. 기가 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이렇게 자서 이렇게 가라앉았던 열이 예. 빨리빨리 양기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오전에 예. 아침에 기상 직후 아프시고 약간 허증도 예.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약간 갱년기 오시면서 이 하단전 예. 쪽에 양기 부족한 거, 허증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열을 내린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맑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혈압도 조절이 잘 되시는 걸로 봐서는 예. 일단 열도 조금 아니신 것 같으니까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허증, 뭐 신기가 좀 떨어진 거 좀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치료를 예. 조금 해보시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예. 그렇습니다.